어렸을 때, 철없을 때, 이 동네 친구들, 동기들, 벗들이 꼭 벨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이른바 벨튀. 근데 요즘은 사회가 바뀌었어요. 벨튀가 이제 놀이가 아니라 범죄로 분류될 수도 있다라는 사건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 CCTV 영상부터 보시면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도 많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 청소년들이 지금 2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흰색 옷을 입은 청소년이 열린 버튼을 누르고 까만색 청소년이 나가서 남의 집 현관문 벨을 띵동 이러고 재빠르게 따다닥 엘리베이터 타고 문 닫힌 버튼을 누르는 CCTV 영상이 지금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들은 장난으로 했다지만 이거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내용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철없는 2명 청소년들의 벨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 뭐 철없는 애들이 그냥 벨 누른 거 뭘 범죄까지 운운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의 전말을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4월 늦은 저녁 김모군 등 9명, 한모군 등 2명이 많이도 모였네. 도합 11명이죠. 아파트 단지 보안 출입문 잠금 장치를 걷어차서 부수고 침입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 어린 아이들이 과격하게 그 정문을 부수고 침입을 해서 벨 누르고 도망간 거예요. 뭐 장난이 이렇게 요란하게 합니다. 벨튀는 타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행위. 주민들은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의 도어락을 누르고 쫓아오고 현관문을 두드렸던 사건. 우리가 뭐 전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누군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가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벨 누르고 도망간 10대 11명에게 모두 벌금 2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경찰의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 경찰에서는 그런데 의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민속촌 얘기를 꺼냈어요. 많은 기자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분인데 민속촌이 요즘 진행하고 있는 추억의 벨튀 참여 영상이나 실제 벨튀 인증 영상들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엔 귀여운 장난 수준이었지만 최근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사람 나오려 하면 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장난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범죄로 즉결 심판을 했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민속촌에서 하고 있는 추억의 벨튀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잡았다! 이거 나가시오. 머리 맞대고 있어. 누구세요? 뭐라고? 누구요? 하지만, 야, 그게 정관석가야? 언제든지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와. 백규준 만장님, 지금 방금 보신 게 민속촌에서 하고 있는 이놈 아저씨.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벨 누르면 그렇죠. 주인 아저씨가 이놈 하고 네. 나와서 아저씨도 사실 장난 반, 애들도 장난 반 했는데 그거를 민속촌에서는 좀 약간 향수를 자극하는 그렇죠.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행을 해서 청소년들이 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인터넷하고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그 소위 먹튀가 아닌 벨튀, 초인종 벨튀. 누르고 도망가기. 이게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제가 지금 이사한 달면서 처음부터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벨튀를 해가지고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어떤 거냐면 갑자기. 이제 MTS에게 만나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 여학생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집에 부모가 되게 엄한 가정에 이제 엄친 여였죠. 그런데 만나고 싶은데 전화도 안 되고 이러니까 집 앞에 가서 벨을 누르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네. 왜 도망을 가냐면 그 여학생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 엄한 아버지나 아니면 그 오빠가 나올까봐 무서우니까. 겁이 나가지고 숨어서 벨을 누르고 도망가서 있다가 여학생이 나오면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나오면 그대로 도망을 가버리는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지금 미소를 지었는데 그분은 결혼했는데 다른 집 벨은 누르진 않았죠? 그런데 사실 지금 저 아이들도 물론 그 즉심 조치 같은 20만 원의 이제 그 벌금형을 받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무개념하다고 할 수 있는 행동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신림동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 여성을 뒤따라가서 벨 누르고
그런데 야간에 여성이 혼자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집안에서 어떤 협박이라든가 개인적인 문제로 굉장히 불안에 떠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도 아이들이 9시부터 밤 11시 자정이 다 된 상태에서 배를 누르고 도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집안에 있는 부녀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인 스토리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느낄 때는 배를 눌렀는데 안에서 지켜보내 나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선에서도 보면 이런 벨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신경정신과 병원에 가시는 분까지 생기는 아유, 정도. 예.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옛날에는 정말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범죄로 처벌을 받는 형태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이런 벨티, 이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기는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절대 범죄다라는 말씀인데 손소 변호사님, 네. 이게 그럼 어떤 죄입니까 구체적으로? 우선 뭐 추억으로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준을 넘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담장 밖에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단독 주택에 담에 있는 그런 그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것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일단 조금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그 복도까지 갔습니다. 예. 그거 자체가 주거 침입이에요. 주거 침입죄다 이거. 네, 게다가 이 주거 침입죄를 범했는데 이걸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잖아요. 예. 이거 이러면은 이제 폭처법이라고 하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분의 1 이상 이제 또 가중이 됩니다. 가중처벌까지 2명 된다? 이상 공동으로 했으니까요. 얘들 11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동 주거 침입이에요. 어. 네, 그리고 또 지금 영상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재물 손괴. 즉 어떤 그 장치를 부수고 또 배를 누르고 도망가게 돼요. 공동현금은 부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또 재물 손괴죄가 되는데 이 재물 손괴죄도 2명 이상이 하면 또 역시 폭처법에서 공동 주거 침입이 됩니다. 얘들 11명이잖아요. 게다가 이 재물 손괴를 할 때 또는 주거 침입을 할 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특수 손괴, 특수 주거 침입죄가 돼요. 예. 또 잘 따지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나와서 이제 그 실랑이가 벌어져가지고 또 폭행 예. 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럼 또 그 폭행도 특수 폭행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얘들 11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추억으로 보기에는 생각보다 잘 따져보면 여러 가지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또한 저런 것들이 장난으로도 치부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중한 범죄의 진입 어떤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가벼운 처벌 받았으니까 여기서 저런 장난을 그만하는 게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전국의 청소년들이나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방금 손소 변호사님이 다 따진 거 정식으로 적용하면 한 징역 10년 나올 것 같은데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꼭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